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경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1월 들어서 또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정말 가장 좀 하드캐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시장에서도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한국의 회복 체력이 가장 빠르다라면서 우수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일지 2월의 첫 거래일의 경기를 살펴보시면 역시나 외국인 또 하드캐리하면서 양시장을 이끌어줬는데요. 오늘 경기를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해설위원 모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은 또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지금 시청 가능하니까요. 본방 꼭 사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설위원님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투자 올림픽! 네, 오늘의 해설위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수급과 기술적 분석으로 대장주 단기 매매를 주도한다. 아주 쉽게 손흥민, 바로 이분입니다. 이용준 해설위원이 모셨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또 오늘도 함께 또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됐는데 어제 방송을 혹시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보셨나요? 네, 너무 반응이 좋았죠. 반응이 좋았습니까? 네. 어땠다고 하나요, 평가는? 우선 뭐 네. 색깔 톤도 너무 좋았고 그전에 방송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잘 나온다. 그리고 게다가 종목까지 맞춰서 네. 너무 좋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네. 가족들이나 뭐 아니면 우리 노란톡방에 있는 시청자분들께 뭐 영상 편지 간단하게만 저희가 전해드려 볼까요? 감사합니다. 우선 광주에 계신 저 이동자 주자 아버님하고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릴 때 말 잘한다고 칭찬했던 게 지금 이데일리에서 1타 전무가 됐네요. 우선 네. 감사드리고요. 노란톡방에 900분 정도 계시는데 이데일리를 어제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해서 이제 첫 종목인 써니전자가 오늘 19% 가까운 급등이 나와서 네. 제가 아직도 잘하고 있다, 여전히 잘하고 있다를 또 시작과 동시에 보여드렸고 이데일리와 합이 잘 맞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어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꾸준히 더욱 잘하는 1타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또 1타 전문가답게 어제 말한 종목이 슈팅 쏘아 올렸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얘기 진행해 보겠고요. 일단 오늘의 마감점 하이라이트 장면들도 점검해 봐야겠죠. 자, 오늘 정말 장중에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다 네. 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좀 될까요? 우선 장중에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좋았었는데 그중에 여전히 로봇주 섹터들이 그쵸. 좋았고요. 게다가 오늘 특별히 나왔던 게 인공위성 섹터가 새롭게 나왔거든요.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인공위성 섹터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미 많이 관심이 가져가고 상한가 간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제가 어제 말했던 써니전자 같은 종목, 남들이 아직 안 보고 있을 때 하루만 일찍 살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방송 후반에도 준비했으니까 저 여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1타 전문가답게 좋은 종목 두 선수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도 그런 게 진짜 또 선우님께서도 써니전자 수익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네네. 우리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좀 달아주셨는데 많이 수익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특징 종목 좀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네. 어떤 종목인가 하니까 이 종목 AP위성이네요. 우선 상한가 특징 종목을 알아야 오늘의 섹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사실 로봇주도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AP 위성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인공위성 관련주들이 정책주이긴 하지만 그동안 굉장히 소외받았다가 정책주의 일환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현재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동시에 남으로써 AP 위성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한가 시작이기 때문에 바닥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게 단발적인 이슈인지 아닌지는 내일 확인해 봐야겠지만 AP 위성, 세트랙 관련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주들은 흐름이 너무 좋았죠. 제가 어제
아무리 이쁜 꽃도 10일은 붉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푸른 기술이 다시 로봇주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또 로봇주의 신규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른 기술이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가 현대차 웨어러블 로봇 식약처 인증 획득했다는 이슈인데 푸른 기술 기존의 현대 위아에 로봇을 납품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푸른 기술 철도주가 아닌 로봇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로봇주들 지금 추격 매수하거나 지금 신규 공략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상한가 특징 종목 좀 짚어드렸습니다. 너무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좀 따라가기 좀 버겁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놀라운 거는요. 멀리 뛴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 이거는 뭐 중장기로 얘기해 주셨던 써니전자가요. 오늘 18%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굉장한 진짜 고가 기준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단기 수익 실현입니다. 아니 해설위원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멀리 뛸 종목이었죠. 네, 급등할 네.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또 급등이 되네요. 그래서 뭐 이데일리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전문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쵸. 있지만 원래 맞아요.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랬다. 네, 이 정도는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대단합니다 진짜. 원래는 전 방송할 때는 한 종목을 찍어서 그 다음날 한 종목을 급등시키는 전문가가 저였거든요. 근데 그쵸. 두 종목을 찍어서 한 종목 한 선수 가는 거는 더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 네. 쉽지 않은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굉장히 이지했다. 네, 이지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써니전자는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장기 멀리 뛸 종목으로 선수로 안내를 해드린 건데 바로 18%가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사실은 노란톡방에서는 익절 대응을 했습니다. 뭐 멀리 보긴 하지만 이 선수가 갑자기 높게 뛰어버리면 우선 익절 대응을 하고 그 다음 공략주를 공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시장의 격언 중에 수익은 줄 때 챙겨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홀딩했다가 내일 상한가 가면 좋지만 홀딩했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인 써니전자가 우선 급등이 나와서 이데일리와 시작은 너무 좋다. 또 이데일리에서 저를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시작인 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높게 올라간 종목만 말씀드리는 전문가 그런 뭐 MSG가 심한 전문가는 아닌 게 오늘 플리토는 단기 종목 하락폭이 꽤 크게 나왔죠. 6%가 넘게 하락이 나왔는데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노란톡방 운영하다 보면 간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안 간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 머릿속에 있고 추매 대응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선 간 종목만 말하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플리토의 마이너스 6.42% 하락을 지금 말씀드리고 시간이 지나면 오늘 대장주였던 AI 관련주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플리토가 밀렸는데 플리토 자체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추매 라인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조만간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되고 지금 계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계시면 2차 매수 타점 정확히 또 잡아드려서 수익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템포 맞추시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남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또 방송 후반에 두 선수 멀리 뛸 선수와 멀리 달려갈 선수와 높게 뛸 선수를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섹터이기 때문에 방송도 끝까지 보시고요. 저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절대 후회하지 않으리라 라는 뭔가 이런 멘트가 생각날 정도로 이용준 전문가님 하루 만에 진짜 단기 수익률 18% 이상의 또 종목을 또 알려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또 없나 궁금하신 분들 본방 사서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고 노란톡방 들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 그리고 입장해 주시면 돼요. 9090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또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의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승부를 좀 마무리 지었던 빅매치 현장은 어디였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이시죠.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테마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투자의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는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는요. 바로 로봇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로봇이 계속해서 또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일지 오늘도 또
보고 계신 네. 매치 포인트가 이 자리라는 거는 네.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로봇 어제 말하고 또 오늘 또 말하기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사실은 다른 종목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로봇이 또 강하게 나왔어요. 게다가 로봇주 중에 기존 강세였던 종목이 아니라 푸른 기술이라는 신규 강세 종목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주의 흐름은 짚어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항상 로봇주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는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푸른 기술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상한가나 급등이 나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엘 로보틱스, 휴림 로봇 이런 것들도 흐름이 나쁘진 않았지만 푸른 기술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로봇주의 신규 신생 대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로봇 관련주의 전반적인 뭐 호재들은 많죠. 정부의 AI 기술 개발이라든지 삼성전자가 국내 로봇 지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3자 배정 유중을 통해서 투자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개발사에 수조 원대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로봇, 챗봇 관련주들 흐름이 AI뿐만 아니라 다 좋긴 합니다. 근데 이 흐름이 벌써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마무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푸른 기술은 약간 다른 느낌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짚어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먼저 푸른 기술 자체는 우리들이 예전에 남북 경협주 할 때 철도주로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푸른 기술은 실제적으로 보면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메카트로닉스 기술하고 AI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뿐만 아니라 AI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푸른 기술의 상한가는 절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상승은 좀 힘들 거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뭐 내일 상승 나와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힘들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기사를 봤더니 현대차 로봇 상용 기대감이고요. 엑스블이라는 의료용 승인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푸른 기술에 관련 이슈가 있는 게 현대 위아를 대상으로 협동 로봇인 심포니 15를 기존에 납품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대 위아, 현대차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는 푸른 기술이 지금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왜 내일 제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 계시지만 제가 방송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노란톡방에 텍스트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1시간을 위해서 제가 2시간, 3시간 정도 준비하고 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방송 보시는 것보다 제 노란톡방 계신 분들 제 방송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왜 푸른기술 상한가를 하는데 내일 하락을 제가 예상하는지 말씀드리면 이게 푸른기술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장대 양봉에 상한가를 굳혔고 이렇게 보시면 거래대금도 터졌기 때문에 1,000억 이상 터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는 내일 무조건 갭상승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좀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가도 상한가 나름인데요. 자, 차트 보시면 푸른기술이 갑자기 장 초반에 10시 이전에 상한가를 굳힌 게 아니라 꾸준히 올랐다가 막판에 3시 10분경에 상한가가 들어간 거거든요. 마지막 상한가라고 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약한 상한가고 억지로 만든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조심스럽게 푸른기술의 큰 상승보다는 조금의 상승 이후에 하락을 먼저 생각을 하고 눌림은 구간, 또 횡보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푸른기술 혹시나 지금 공략하실 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로봇 관련주는 다물 멀티미디어를 어제 이어서 또 한 번 더 가져왔는데요.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호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푸른 기술보다 훨씬 더 강한 호재라고 제가 생각되는 게 어제도 설명드렸던 게 최대 주주 변경의 상한가다 이렇게 한 줄로 생각하시면 너무 공부를 살짝 하시는 거고 실제적으로 최대 주주가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는 어제 그 사진 사족 보행 전투용 로봇 보여드렸다시피 그 로봇을 만드는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그 300억 규모의 지분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와 전투용 사족 보행기를 만드는 미국 회사와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된다면 시너지가 나와서 아무래도 저는 푸른 기술보다는
그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판 다물 멀티미디어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트 보면 오늘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물 멀티미디어 내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건데 우선 갭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갭 상승한 가격이 16%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공략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다물 멀티미디어의 분봉을 띄워놓고요. 이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입니다. 한번 밀렸다가 돌파했는데 이때 한번 들어갔으면 또 꽤 손절이 크게 나왔겠죠. 하지만 기다리다 11시 반에 다시 돌파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면 뭐 적어도 3%에서 5%, 10%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었고 마지막에 차트를 보면 끝까지 흐름을 시가를 깨지 않고 마무리 잘 했기 때문에 내일도 다물 멀티미디어는 푸른 기술보다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물 멀티미디어를 로봇주의 우선 현재로서는 어제부터는 대장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간 동시에 로봇 사업 진출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은 푸른 기술보단 다물 멀티입니다. 오늘은 강세 섹터는 푸른 기술 상한가로 로봇 섹터가 맞으나 실제로 아직 힘은 다물 멀티미디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섹터 정리해드렸습니다. 로봇 테마 9단의 위력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점에 좀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푸른 기술과 다물 멀티미디어 두 선수들 이제 피드백 드렸어요. 노란 톡방 지금 들어가니까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달리는 복덩이님과 씩씩거리는 무진님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주시는 우윳빛깔의 운유님 그리고 와우팬님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남겨주시는데요. 노란 톡방 들어와서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열공하는 모습들 담긴 손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진들 많이 올려주시고 시장 질문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셔도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들어가면 좀 어떤 내용들이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해설위원님, 가면은 좀 뭐가 좋나요? 우선 제가 노란 톡방을 운영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종목을 잘 드리는 게 첫 번째 제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종목을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드립니다. 재료에 대한 교육 그리고 타점에 대한 교육을 하죠. 방금 방송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다물 멀티미디어가 왜 더 강하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혼자 책을 보고 혼자 방송을 보고 혼자 홀로서기 하시는 분보다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료에 대한 내용 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걸 크게 보고 어떤 사람은 작게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일타 강사처럼 꼭꼭 집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노란톡방은 항상 800에서 1000명 사이인데요. 제가 혹시라도 종목을 잘못 주고 노란톡방 운영이 잘못된다면 그 수가 금방 빠지겠죠. 제가 방송을 한 달 정도 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이 다 있는 이유가 있다. 노란톡방 오시면 어제에 써니전자 받으셔서 오늘 입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교육도 받으시고 종목도 대응도 다 해드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1타 전문가 이용준이 도움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하고 계신데요. 인증샷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스캔해서 지금 들어오시고 9090 누르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바로 그냥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니까 들어오셔서 바로 인증샷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매치 포인트 테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빅 매치 포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빅 매치 포인트 두 번째 테마는 인공위성 되겠습니다. 어제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 보시더니 이번에는 인공위성 쪽으로 점프업을 하셨어요. 네네네.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해설위원님. 갑자기 헬스케어 쪽 보시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구단이 좀 좋나요? 네, 구단이 좋죠. 근데 인공위성 전에 헬스케어 구단도 살아있어요. 우선 네.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느낌인데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섹터도 인성 정보를 포함해가지고요.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물론 여러 종목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필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선 저는 아직도 디지털 헬스케어 섹터
구단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 섹터, 오늘 강세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인공위성 섹터를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캐리 했잖아요. 네, 하드캐리 했죠. 네. 근데 이 구단이 왜 이렇게 잘 간 건지 그게 궁금해요. 우선 정책주입니다. 요새는 코스피나 코스닥 종목들 볼 때 기사에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를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어떤 쪽에 포커싱이 되는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사 한 줄 한 줄에 대한 빠른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자영업 하시고 집에 계시고 이러면서 기사 꼼꼼히 보기 힘드시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제 실시간 거의 누구보다 빠르게 관련 기사도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공위성 관련 섹터가 오늘 갔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P위성 같은 경우는 해외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소식이 먼저 첫 번째 이슈이고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스페이스X를 키운다. 제주형 스페이스X를 키운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정부 주도로 하기 때문에 정책주들은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이슈도 있지만 아무래도 당일날은 급등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조금 더 보면 민간 중심의 친환경 그리고 소형 위성, 발사대 지원 그리고 빅데이터 센터 등을 제주도에 설립을 하는데 제주도의 우주 경제 혁신 거점으로 우뚝 세우겠다 이런 정책적인 제주도의 포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공위성 관련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수혜를 못 받고 있다가 오늘 올라간 거거든요. 항상 대장주는 먼저 간 거, 많이 간 게 대장주이기 때문에 AP위성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세트랙 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대응이 좀 중요하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섹터를 정해 드리는 거지 오늘 강한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지 내일도 강할지는 사실은 내일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종목인 올림픽 선수는 방송 마지막에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채널 고정하시고요. 다른 채널 돌리지 마시고 이 채널 고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AP위성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AP위성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대장주로 갖고 온 겁니다. AP위성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이 두 대의 정지 궤도 위성을 이용해서 유럽, 아프리카, 중동에서 이동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 관련주로 보시면 맞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 인공위성 이야기가 나올 때, 우주산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상승이 나오는데요. 차트적으로 보면 오늘 상한가는 정말 기쁜 일이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줄을 그어드리면요. 이미 최고점이 23,000원이었던 종목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말하면서 우주산업 말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와서 19,000원 이후에 쭉 밀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상한가를 갔지만 14,000원 정도, 15,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오랜 기간의 횡보입니다. 보시면 7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약 6개월 정도 횡보를 잘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내일 가도 더할 나위 좋은 차트의 모형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게 인공위성이라는 섹터가 단발적인 제로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라 시장이 판단하는 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흐름이나 호가 흐름 또 분봉의 흐름을 보면서 공략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끝나버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누굴 만날 때 내가 이제 남자인데 대학교 때 소개팅을 나갔는데 나만 좋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지만 대부분의 소개팅을 하게 되면 한 명만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게 시장입니다. 시장이 이 종목을 정말 다 좋게 볼 때 올라가는 거지 시장에서 나만 이 종목을 좋게 보면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다수의 법칙인데 이것도 확인하시면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AP위성 좋으나 내일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봉 흐름을 보면 장 초반 갑자기 급등한 게 아니라 꾸준히 올랐죠. 11시에도 한번 오르고 1시에도 한번 오르고 막판에 올렸기 때문에 상한가가 2시 27분에 갔다는 거는 아주 강한 상한가 종목은 아니다. 먼저 전제를 깔아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목표가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 저는 볼린저 상단선이 지금 상단에 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로 시장의 수급을 받고 올라간다면 17,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하락을 할 수도 있죠. 눌린다면 첫 번째 선은 여러분들 항상 저는 이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심 가격 정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14,800원과 11,000원 중심 가격인 13,000원 정도
정도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 만약 이게 깨지면 시가까지 밀려버리니까 손절 타이밍이 나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지지라인만 밀린다면 13,000원의 지지라인 정도까지는 확인하셔라. 그렇지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AP 위성을 보시면 아마 좋을 건데, 그래도 이것저것 다 어렵죠. 여러분,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보면 보통 20, 30대 보시는 게 아니라 40대 이후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어렵습니다. 이제 공부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대로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관련 내용도 설명 좀 드릴 거고. 두 번째, 세트랙 아이입니다. 세트랙 아이는 사실은 재무제표나 이런 흐름상으로 볼 때는 AP 위성보다 더 좋은 종목이죠. 하지만 대장주는 AP 위성이었기 때문에 AP 위성을 대장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세트랙 아이는 재무가 우선 우수하고 시총이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다면 세트랙 아이가 더 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등주거든요. 우리가 테마주 할 때는 1등주와 2등주까지만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위성 시스템 개발한 회사고요. 1999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업력도 굉장히 좀 오래된 편이죠.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흑자이고, 게다가 유보율 같은 경우는 2,569%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보율이 좋으면 그 무상증자 이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무중에 대한 이슈도, 좋은 공시, 그리고 지분에 대한 뭐 소각, 자소각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보율이 큰 종목들을 중장기 하신 분들은 공략해라, 이렇게 먼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재료는 똑같죠. 제주도에서 스페이스 X를 키운다 이런 재료 있고요. 스페이스 X가 해외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국내 우주 산업에 도입된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AP 위성, 세트랙 아이,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까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 AP 위성과 정확한 동일한 섹터죠. 동일한 섹터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한 다음에 상한가를 났기 때문에 매물대도 어느 정도 소화한 느낌이고, 상승이 나오면 로봇주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재료의 크기가 시장에서 다 좋아하는지 아니면 일부가 좋아하는지는 내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과 함께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 잡고 트레이딩 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 AP 위성 보고 세트랙 아이까지 보시는 게 우선 오늘 섹터로서는 내일 대응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차트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했을 때 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 이 선수냐? 네. 그랬는데 뭉집력 좋았고요. 또 맷집도 좋고 순발력도 빠르죠. 그러고 나서 이제 4강 가니까 박지성 외쳤는데 네. 두 차트 보니까 박지성 선수와 매우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6개월 동안 횡보했고 급등력이 왔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세트랙 아이 역시도 바닥권에서 매물대 소화하고 이제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하다 하니까 이 두 선수들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있는데 혹시 부엉이 아빠님께서 코스피 200선은 언제 오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 2000. 네. 네, 지금 코스피가 지금 2,449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볼까요? 저는 사실은 작년에 방송할 때 코스피 2,150 깨지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다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서 지금까지 2,44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지수 차트 한번 볼까요? 말씀 나온 김에 차트 보면, 저는 지금 FOMC도 잘 끝났고요. 지수 반등 나오고, 금리 때문에, 환율 때문에 나갔던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보합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2,150에서 2,800선의 이 횡보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정배열로 올라가는 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또 나온다면 제일 마지막 지지는 2,000선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선의 라운드 피겨값이 깨지기 시작하면 지수가 폭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수가 하락할 때도 제가 2,150을 맞춰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지지라인은 아무리 큰 악재가 나와도 2,150을 먼저 보시고, 2,150이 깨지면 2,000까지. 하지만 2,000은 깨질 이유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지수는 앞으로는 지금 2,449, 2,500을 뚫게 되면 저는 이렇게 큰 21선 위에 있고요. 파동상으로 보더라도 올라간다면 2,800까지는 무탈하게 올라가면서 올해는
불장보다는 호황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시는 것보다는 횡보나 상승에 베팅하시고요. 횡보할 때는 제가 노란톡방에 드린 가장 강한 일타 전문가의 주도주 공략하시면 되고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일보율이 좋고 성장이 좋은 성장주, 우량주 공략하시면 올해는 계좌가 크게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엉이 아빠님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자, 궁금한 여러 가지 질문들 있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질문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샵 3772번 이용준 3글자를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스캔해서 909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 한방 종목은요.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이 픽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선점해서 또 얘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다양한 궁금증들도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참여 코드 번호 9090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돼요. 궁금한 게 좀 들어오셔서 우리 해설위원님 뭐 정보들 시황 같은 네. 얘기들은 많이 또 해주시겠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메리트가? 우선 뭐 제가 그 한 달 정도 방송을 잠깐 쉴 때 그 교육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네. 저랑 똑같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세세하게 파워포인트 작업을 한 달 정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총 11강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노란톡방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강 정도를 풀어서 제가 주 2회 정도 공개 방송도 하고 유튜브 공개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딱 두 파트더라고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종목만 주라. 종목만 주면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공부를 좀 시켜달라. 나도 공부를 하고 싶다. 어떤 분은 세밀하게 진짜 작은 것까지 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저 정도만 하더라도 시장에 돈을 하락장에 잃지는 않은 거니까 저랑 똑같은 카피가 되는 사람을 만들어 본다는 생각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지나서 다음 주 수요일 공개 방송할 때는 제가 만들었던 교육 자료도 한번 공개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한번 성장시켜 보겠다 이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한번 질문하시고요. 저 대답하고 그리고 아시기 저도 사람이라 장중에 예민하고 바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친절하고 여러분 입장에 따뜻하게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약간 제 자랑을 하면 일타 전문가 자랑을 하면 전문가들도 사실 자격이랑 사실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 자격증인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도 있고 주식을 굉장히 오래 공부했고 관련 서적들은 다 읽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노란톡방 통해서 또 공개 방송 통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그리고 올해 목표는 교육을 좀 해보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트렌드상으로는 종목을 주면 물고기를 드리는 거죠. 스테이크를 드려서 그때는 배가 부르고 기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물고기, 아무리 좋은 고기를 드려도 수익이 자꾸 나다 보면 이게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익에 감사한 마음이 떨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 또 물리게 되면 물린 종목을 방치하게 되면서 계좌는 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부터 10까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응에 대한 교육,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내용, 수익에 대한 내용, 왜 이 재료는 중요한가에 대한 그리고 차트 보면 중심선, 피보나치 수열, 엘리어트 파동, 31.8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 38.2, 38.2, 62.8 이런 구간도 제가 다 알고는 있으나 방송에서 하면 여러분도 또 듣기 싫어하니까 이런 건 안 하고 있는 내용들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이나 공개 방송에서 같이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착오 후에 진짜 일타 강사로 탄생이 됐다라는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신뢰감이 더욱더 가는 것 같습니다. 노란독방 입장하셔서 909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나님, 상크미님, 파이팅하는 무진님이 본방 인증샷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물고기 많이 잡는 법 배우고 싶다는 우리 날고 싶은 실비아님도 많이 한번 공부해 하시면서 투자 수익률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지금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코너는 높이 뛸 종목과 멀리 갈 종목, 멀리 뛸 종목을 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높이 뛸 종목은 급등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멀리 뛸 종목은 중장기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높이 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또 높이 뛸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높이 뛴다고 하고 멀리 달릴 종목이라고 제가 구분은 두긴 하지만 네. 두 종목 다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구분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높이 뛸 선수를 오늘은 대원 미디어 선수를 한번 설명을 차분히 좀 드려볼까 합니다. 대원 미디어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닌텐도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슬램덩크 더 퍼스트라는 그 애니메이션 관련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앵커님은 그 슬램덩크를 아시는 세대인가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굉장히 유명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애니메이션 혹시 보신? 그래서 유명해서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좀 팩트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만화인데 이번에 봤더니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재밌었기 때문에 30, 40대한테는 100% 먹히는 그때 애니메이션이에요. 농구를 참 많이 했던 붐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농구를 했는데 키가 잘 안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네. 농구를 정말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제가 앵커님께 질문하냐면 네. 앵커님은 이제 연배가 어리실 때는 불구하고 그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재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재밌었어요. 이 지금 대원 미디어의 관련주인 슬램덩크 더 퍼스트가 200만 돌파했거든요. 애니메이션으로 200만 돌파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기록죠.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타 방송에 방송할 때도 100만 돌파를 이미 했기 때문에 100만, 200만은 사실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애니메이션을 한 번만 보고 끝나면 보통 100만이 안 나오죠. 하지만 엔처 관람이라 해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보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막본도 봐야 되고 더빙본도 봐야 되고 또 더빙본 한 번 더 보고 싶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갈수록 흥행을 하고 있다. 박스 오피스 지금 1위라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바타 이후에 특별히 가는 영화가 없었는데 가고 있고. 그리고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우선 1월 13일 날 올해 보면 사우디 국부펀드가 닌텐도의 지분을 추가 확보한다는 이슈 때문에 거의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대원 미디어가 그때 당시에는 1월 3일 날 16% 가까운 1월 13일 날 10% 넘는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추세가 너무 좋고 게다가 영화 보는 인구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한간에 유튜브 보면 노재팬 운동인데 어떻게 일본 만화 영화를 보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해설위원의 말을 들어봤더니 우리나라가 일본의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 부분, 문화 부분은 K컬처 부분 다 앞선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를 못 잡은 게 애니메이션 부분인데 애니메이션 부분도 이 좋은 흥행이 되고 좋은 애니메이션들은 많이 보고 또 배우고 또 베끼고 이렇게 해야 또 능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시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원 미디어 그리고 슬램덩크 퍼스트는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물론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컨텐츠 관련주이고 그리고 또 닌텐도 위, 닌텐도 소프트웨어 국내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제가 한번 보면 기업 분석에 보시면 이 회사가 제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냐면 애니메이션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 중에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재작년이죠. 그래서 123억의 영업이익인데 올해 이제 3월에 나오겠죠. 추정치가 163억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 올라왔고 게다가 올해 2023년 예정치는 198억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정상적으로 매출이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회사는 많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유보율입니다. 제가 유보율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무중에 대한 이슈 그리고 자산 소각에 대한 이슈 주주 친화적인 이슈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유보율이 좀 많은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1387%나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높이 뛸 종목으로 단기 종목으로 대원미들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더 퍼스트 슬램덩크 이슈가 끝나고 재료가 소진되고 하락이 나온 다음에는 중장기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컬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원미디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 우선 제가 1월 25일 날 지난주 기사죠. 설 연휴 이후에도 슬램덩크 흥행이 이어질까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여지없이 이어졌죠. 여지없이 이어져서 지금 200만 돌파를 했고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2월 1일 날 오늘 기사를 봤더니 슬램덩크 단행본 이제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다시 또 만화로 돌아가는 또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하는데요. 슬램덩크 단행본이 2달 만에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게다가 영화는 거들 뿐이라 이렇게 기사 썼는데 슬램덩크 명대사를 보면 강백호의 명대사 중에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대사가 있죠. 이런 대사도 있기 때문에 뭐 헤드라인도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슬램덩크 관련 주는 두 종목입니다. 우선 제가 대원미디어 설명드리지만 뉴라는 종목 먼저 보시면 되는데 뉴보다는 대원미디어 차트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높게 뛸 종목 선수로 대원미디어 갖고 온 거고 뉴도 국내 배급을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대원미디어가 왜 슬램덩크 만화 관련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찾아보시면 자회사인 대원 CIA가 슬램덩크 만화 단행본을 출간해서 지금 인터파크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미디어 앞으로 흐름 보시고 차트 한번 보면 저는 이미 저번에 한번 추세를 먹고 나왔습니다. 수익을 익절하고 나왔는데요. 이 구간 나왔죠. 근데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재료는 살아있고요. 거래대금 들어온 게 빠진 흔적은 없고 거래대금 이렇게 보시면 빠진 흔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램덩크 관련주인 대원미디어가 뉴보다도 빨리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은 양 매수했고 그리고 이런 대사를 또 갑자기 또 한번 생각이 나네요. 명대사가 몇 개 있는데 강백호가 그 KFC 감독님한테 이런 말을 하죠. 감독님, 당신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국가대표 시절이었습니까? 물어보고 강 대표가 바로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저의 영광의 시대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여러분의 영광의 시대는 이제 2대1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6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대원미디어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우선 1차적으로는 볼린저 상단선이 19,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면 오늘 종가가 17,350원에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약 15% 정도, 1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주와 AI주 관련 섹터들이 강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원미디어는 약간 사이드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어느 허점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원미디어를 높게 뛸 종목으로 먼저 선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미디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슬램덩크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매 타점이 좀 궁금합니다. 아까 타점을 안 잡아주시긴 네네. 했는데 하단에 좀 보이고 있죠. 매수가 17,360원,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 라인 14,000원으로 좀 자격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노란톡방에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멀리 뛸 종목의 선수가 궁금한데 뭐 일단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가 좀 너무 괜찮다 했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선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란톡방에도 네. 멀리 갈 종목을 주신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해설위원님, 제가 60대라 빠른 대응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서 네. 일을 또 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그 지난해 그 설명회를 한 5번 정도 해봤는데 네.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재테크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통 3, 40대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또래. 제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버님 세대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네. 또 투자 때문에 고민이실 거예요. 60, 70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편한 마음으로 강연을 갔다가 정말 겸손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강연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핵심은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열정이.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용준 전문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냐. 이렇게 아침에서 신문을 읽고 유튜브로 그날 시황을 체크하고 미국 시황을 확인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대로 저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하겠다. 오.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딱 보여드리니까 그걸 찍어 가셨어요. 채널들을 다. 무슨 말 할까 여기까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만큼 열정적이신 분들이 지금 TV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제 100세 시대니까 재테크를 혼자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도 하셔야 되겠지만 주식도 빠질 수 없는 재테크입니다. 거기다가 그렇죠. 지수가 좋아지면 우량주 매매하시면 뭐 우량주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냥 사놓고 매월 적금 든다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주식은 꼭 공부하시면 된다. 공부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장기는 그럼 뭐예요? 네? 중장기는 중장기 뭐예요? 거기까지 우선 네. 말씀하지만 만약에 지수가 폭락하면 어쩔 수 없다. 작년에 제가 그쵸. 8, 9, 10, 11, 12월 지수 폭락할 때 방송을 매일 하면서 엄청나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락할 땐 중장기 종목 하시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중장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목으로 지금 공개할게요. 네. 링네트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링네트. 제가 어제 써니전자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안내블을 공개하지 않고 써니전자 공개했냐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저 써니전자는 시총으로 제가 좀 가벼운 경량급 선수기 때문에 더 간다고 어제 방송을 했고요. 제가 그 방송을 했다고 거짓말로 생각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 보시면 증거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신 분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전문가니까 손해보고도 다 말씀하는 전문가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링네트를 저는 중장기로 우선 가져왔습니다. 써니전자 우선 가버렸기 때문에 써니전자는 우선 우리 수익 익절하고 보내주고요. 링네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링네트는 원래 코로나 때 재택근무 관련주였어요. 재택근무 관련주였기 때문에 그때 수혜를 한번 받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인물주인 안철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다만 링네트는 안철수의 대장주나 이등주는 아니죠. 하지만 주식을 하면 1등, 2등이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키 맞추기를 하거든요. 3등, 4등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링네트 사실은 오늘 호가의 흐름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약간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갈 게 아니라 중기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수급이 들어올 때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일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달릴 종목이기 때문에 링네트를 한번 편입해 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클라우드 관련주기 때문에 AI 걸리고 클라우드도 걸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얻어 걸려서 가는 거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안철수 그다음에 재택근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예전에 정부 정책주로도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만 딱 걸리면 VI는 그냥 가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멀리 달릴 링네트를 써니전자 후속주로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안 가는 경우는 저도 욕도 많이 얻어먹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꿋꿋이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한 종목은 상패나 관리 종목 그리고 폐지 종목이 안 되는 종목만 골라서 드립니다. 링네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6억 흑자이고요. 유보율이 1015%입니다. 물려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하루 이틀 정도 종목이 물리면 뭐라고 말하시고 나가시는 분 계신데 그렇게 하면 계속 도는 악순환의 조건밖에 안 되는 거죠. 버티는 데 버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하고 체력을 이미 확인한 링네트라는 선수를 제가 중장기로 드리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우선 재료는 오늘자 재료죠. 안철수 지지율이 상승 이어갈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양측 모두 지지세 결집에 집중한다. 지금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경원 의원도 사퇴했고 유승민도 사퇴했기 때문에 안철수 쪽에 지지율이 몰린다라는 이슈가 먼저 첫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링네트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때가 아니고 언젠가는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또 기사인데 안철수와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는 60.5%의 지지율이 나왔고 김기현은 37.1%가 나왔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포인트로 차로 이겼기 때문에 안철수에 대한 이야기는 로봇주와 AI주가 약간 주춤할 때 갑자기 또 나오는 거거든요. 시장은 누구도 모르는 순간에 가버리는 거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써니전자 제가 어제 먼저 말씀 안 드렸다면 오늘 추격 매수했다면 물릴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이 링네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은 양매수를 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먼저 차트가 가장 중요하니까 차트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올라 있는 종목은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지 않는 게 자칫하면 급락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서울 옥션 같이 증권형 토큰을
거래소에서 하지 않겠다. 이런 악재가 나오면 급락이거든요. 하지만 링네트 같은 경우는 오름폭이 하나도 없습니다. 3,500원부터 4,900원. 예전에 한창 갈 때 10,000원도 돌파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름폭이 없고 물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공략하게 된다면 저는 링네트 오늘 종가였던 4,915원에서 4,920원 종가 베팅으로 공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 보면 흐름이 없다는 게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차트에 대한 변동폭이 크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을 수 있는 이 종목, 내일 안 가더라도 모레나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 멀리 달릴 종목인 링네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좀 해드리면 지금 시간이 47분이니까 어제 올림픽 중기 종목으로 제 이데일리 첫 입봉 방송, 첫 방송에 드렸던 써니전자가 하루 만에 18%, 19% 가까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노란톡방 보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이득 보신 거죠. 하지만 이제 놀라시기는 이릅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데일리에서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로봇과 챗봇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어제 써니전자 봤고요. 오늘은 링네트 보는 겁니다.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란 사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용률 주면 수많은 결과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같이 하시면 교육도 받으시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링네트가 멀리 갈 종목이고요. 5,500원의 목표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야겠네요. 해설위원님, 그동안 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또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에서 909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박동기 전문가님이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포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 하면 바로 리드원 TV를 검색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올림픽 여러분과 함께 또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오후 6시에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올림픽.